밤 11시 30분까지 못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마. 아내는 화를 낸 것도 아니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냥 시간을 말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밤 11시 30분. 왜 하필 정확히 그 시간이었을까? 나는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늦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시계를 한 번 더 봤다.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켰다. 동창의 단톡방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사진 몇 장, 수고했다는 인사, 별 의미 없는 농담들. 그때 민수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야, 근데 수혁이 와이프 진짜 신기하더라.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어제 내가 전화하기 전에 재수 씨가 먼저 말하더라. 오늘 민수한테 전화 온다고. 잠깐 손이 멈췄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말을 보탰다. 나도 그랬어. 재수 씨가 진짜 다 알고 있던데? 우리가 언제 연락할지도 다 알더라. 웃자고 한 말들이었다. 다들 농담처럼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 민수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아내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알고 있었다. 문득 아까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밤 11시 30분까지 못 들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닐까? 그때는 몰랐다. 이 사소한 시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 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은 그날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었다. 11시 반. 그 시간은 언제부턴가 우리 집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 퇴직하고 나서였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내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 어디가?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몇 시에? 금방. 아내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시계를 한번 봤다. 11시 반 넘기지 마. 그 말투엔 걱정도 화도 없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규칙을 다시 알려주는 것처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부부니까, 같이 사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됐다. 친구를 만나도 혼자 걷다가도 시계를 먼저 보게 됐다. 11시 20분. 아직 괜찮다. 11시 25분. 이제 슬슬 들어가야 한다. 11시 29분. 숨이 조여왔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딱 맞춰왔네. 칭찬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어느 날은 11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약속을 잡을 때 시간부터 계산했다. 이 만남은 11시 반 전에 끝나는지, 이 길은 집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내 하루는 시계에 맞춰 접히고 있었다. 그게 통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저 살림의 질서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때부터였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에 통화 가능해? 괜찮아.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가 말했다. 민수한테 전화 왔지? 나는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말했잖아. 오늘쯤 전화 온다고.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그랬어? 응.
내가 적어놨잖아.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괜히 생각이 났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며칠 뒤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우산을 내밀었다. 우산 챙겨. 나는 창밖을 봤다. 날씨 좋은데? 조금 있으면 비 와. 반신반의하며 우산을 들고 나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말 비가 쏟아졌다. 그 순간 우산보다 먼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알았지?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저녁 6시쯤 아내가 말했다. 오늘 영우한테 전화 올 거야. 갑자기? 아니야. 매달 이맘때쯤 전화하잖아.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마지막 통화, 정확히 1달 전이었다. 그 전 달도, 그 전전 달도 비슷한 날짜였다. 패턴이 있었다. 나는 몰랐고 아내는 알고 있었다. 6시 10분. 핸드폰이 울렸다. 영우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내를 봤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 들었다. 머릿속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말하기 전에 아내 얼굴을 먼저 보게 됐다. 약속을 잡기 전에도, 전화를 받기 전에도, 내 하루는 내가 살기 전에 이미 한 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조금씩 숨을 막히게 했다.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지.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작년에 우리 집 온 거 미리 말했어? 아니, 갑자기 갔잖아.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나도 그게 이상했어. 재수 씨가 오늘 온다고 했잖아. 그러더라. 전화를 끊고 이번엔 민수에게 걸었다. 너 나한테 전화한다고 미리 말한 적 있어? 없지. 그냥 생각나서 한 건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알더라.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재수 씨가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도 그날 소름 돋았어.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내 귀에는 웃기지 않았다. 친구들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일부러 켜본 건 아니었다. 이미 화면이 켜져 있었다. 달력 앱이었다. 처음엔 평범한 일정처럼 보였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했다. 남편 통화 예정 민수, 남편 외출 산책, 남편 약속 동창회. 나는 손을 멈췄다. 이건 내 달력이 아니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기록이 줄줄이 나왔다. 전화 시간, 외출 패턴, 약속 빈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다.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호 매달 같은 시기 전화. 민수 저녁 시간대 연락 잦음. 준호 갑작스러운 방문 주의. 나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 순간 확신했다. 나는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관리되고 있었다는 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25년 동안 그렇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집 안에 있어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어서 밖으로 나왔다. 그때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한잔할래? 재훈은 3년 전 이혼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카페였다. 술집이 아니라 카페라는 게 재훈답다고 느껴졌다.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재훈이 웃지 않고 물었다. 뭐가?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말했다. 내가 뭘 하든 집에선 다 알고 있더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는 말이 막혔다.
재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디 가면 말해야 하고, 누구 만나면 설명해야 하고, 그게 결혼 아니야?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통제야. 나는 처음 듣는 말처럼 그 단어를 되뇌었다. 통제? 응, 나도 그랬어. 재훈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거든. 그럼, 알고 보니 관리당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재훈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왜 아직도 허락받고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도 나오기 전에 전화했잖아. 그건 습관이야. 아니,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습관처럼 만든 거야.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나이 든 남자. 온순해 보였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거 결혼 생활 아니야. 그럼 뭐야?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다. 감옥.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감옥.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집인지 아니면 감옥인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재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통제, 관리, 감옥. 나는 천장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였다. 회사 일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아내가 잠깐 멈췄다. 오늘은 안 돼. 왜? 집에서 같이 먹기로 했잖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또 잊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회식은 가지 않았다. 몇 년 뒤였다. 주말에 동창들과 등산을 가려 했다. 이번 주말에 산 좀 다녀오려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허리 안 좋잖아. 괜찮아. 괜히 나갔다가 탈라면 누가 책임져? 그 말에 나는 가방을 내려놨다. 그날도 집에 있었다. 또 몇 년 뒤였다. 취미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 볼까 해.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 할 나이 아니야. 왜?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졌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같은 말이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때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다.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다. 그 순간들마다 내 선택은 없었다. 아내가 결정했고 나는 따랐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 그 사실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25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말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아내가 물었다. 어디가? 나가. 언제 와?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아내의 손이 멈췄다. 뭐? 그냥 걷다가 생각나면 올게. 나는 더 설명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점심 전에 와야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울렸다. 또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지금 당장 연락해. 연속이었다. 10통이 넘었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2시간이 지나갔다. 누군가 내 시간을 정하지 않는 2시간이었다. 이상하게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산책. 2시간 동안? 응. 뭐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 아내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비밀번호 뭐야? 왜? 확인할 게 있어. 뭘? 그냥. 나는 잠시 아내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싫어. 아내의 눈이 커졌다. 뭐? 내 핸드폰이야.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보여줄 필요는 없어.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내의 말은 짧아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지인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는지 묻기도 했다. 통제는 더 촘촘해졌다. 그때 확신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잃어버릴까봐 조여오는 손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손 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내도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일정 왜 다 적어? 아내의 손이 멈췄다. 뭐? 내 통화 시간, 외출, 약속. 왜 전부 기록해?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실수 안 하게 하려고. 나는 바로 물었다. 내가 언제 실수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미리 막은 거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내는 말을 이었다. 당신 혼자 두면 약속도 까먹고 전화도 안 받고 중요한 날짜도 놓치잖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판단? 당신이 판단하면 매번 문제가 생겨. 결혼 초에 당신 약속 까먹어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기억 안 나?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단 한 번. 그 이후 아내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리해줘야 가정이 돌아가.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나는 아내를 똑바로 봤다. 그건 배려가 아니야. 뭐? 통제야. 아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옆에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어. 아내가 웃으려 했다. 그럼 뭐야? 관리 대상이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일정 관리, 통화 관리, 시간 관리. 나는 남편이 아니라 프로젝트였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필요 있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25년 동안 나는 내 하루를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아내의 입술이 떨렸다. 완벽하게 관리된 나를 사랑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작게 말했다. 난 당신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나를 지웠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이제 그만하자. 뭘? 이 방식? 아내가 나를 올려다봤다. 각자 살자. 그 말은 고함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대화는 이혼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25년 동안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었지? 결혼도 집도 여행지도 아이 이름도 모두 아내가 정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게 부부인 줄 알았다. 다툼이 없으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 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부재였다. 나는 그 집에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언제 쉬고 싶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내의 계획이었다. 나는 아내 인생에 맞춰진 부속품처럼 살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렸다. 늦었을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약 이대로 계속 산다면 앞으로도 나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하루를 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없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안 이상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는 삶은 끝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건 도망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 나는 이혼했다. 절차는 조용했다. 고성도 다툼도 없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끝난 사이였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문을 닫자 집안이 텅 비었다. 누가 가구 배치를 정해주지 않았고 누가 물건을 정리해주지도 않았다. 그게 낯설었다. 첫날 밤 냉장고를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참 서 있었다. 뭘 먹지?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편의점에 갔다. 삼각김밥 앞에서 멈췄다. 참치, 김치, 불고기. 누가 그건 짜, 그건 몸에 안 좋아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둘 다 집었다. 집에 돌아와 먹었다. 맛은 별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에 눈을 떴다.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었다. 샤워를 길게 했다. 누가 물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마트에 갔다. 카트를 잡고 서 있었다. 뭘 사야 하지? 나는 천천히 돌아다녔다. 쓸데없는 것도 넣고 필요 없는 것도 넣었다. 계산대에 서면서 생각했다. 이것도 연습이구나. 내 선택으로 사는 연습.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한잔 할래? 나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약속 시간에 늦었다.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다. 왜 늦어? 라는 문자도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방은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공간이 비록 좁아도 내 하루는 처음으로 내 것이었다. 누군가 관리하지 않아도 누군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갔다. 그리고 나는 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동창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누군가에게 보고하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먼저 와 있던 동창들이 나를 봤다. 야, 수혁이 왔네. 민수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 그래. 응, 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전엔 늘 어딘가 쫓기는 얼굴이었잖아. 나는 웃었다. 영우가 물었다. 요즘 어때?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뭐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동창들이 잠시 서로를 봤다. 내 마음대로? 응.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요즘도 어디 가려면 허락받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그래. 이혼했어? 응. 후회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전혀.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원룸이 아니었다. 작은 아파트였다. 24평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내가 고른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불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었다. 야경이 조용히 펼쳐졌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밤에 커피 마시면 잠 안 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계획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간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 나는 58배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려라는 이름으로 관리당하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통제인지. 나는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